서로 막 엄청 애정을 갖고 이렇게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주 굳건한 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끈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준입니다. 가사 이혼 사건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송에도 좀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랑 네, 또 맞습니다. 결혼을 하셨고 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 특별한 비결 있으신가요? 그 사실은 그거는 싸움을 안 한 것도 맞고 첫사랑도 맞긴 한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독특한 상황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처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좀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막 울고 이제 그 울음이 그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걸 파악하고 그렇게 울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절대 가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울음이 그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좀 돼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다 돼 가는데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을 막기 위해서 네, 그걸 서로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편한 게 얼굴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눈물 자꾸 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 눈물이 그쳤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사실은 감정이 막 아주 올라갈 때가 아니니까 별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좀 적용됐기 때문에 부부싸움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실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알고도 이제 일부러 싸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안다는 측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약한 부분, 이 사람이 막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만 있다면 또 그것을 막고자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나 뭐 싸움하는 경우까지는 잘 안 가겠죠. 그럼 상대가 너무 끌어오르기 전에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한 말도 안 하면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다. 울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얘기를 하면 되죠. 네, 거기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고 이렇게 울음을 그치고 나서는 좀 그때는 하죠. 다 끝나고 울음이 그치고 이제 냉각기가 다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내가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도 있지 않느냐.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다 설명을 하면 그때는 벌써 이제 감정이 다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성적인 대화가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네요. 또 오히려 저희가 이제 불만을 가졌던 부분도 표현을 하면서 저는 또 풀 수가 있고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그걸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도 중요한 있겠네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그게 소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소통의 방법.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행동이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욕설은 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 폭행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언어 폭력이나 뭐 육체적 폭력은 끝까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 어쩌면 그거는 뭐 범죄가 해당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경멸적 단어라든지 또 본인의 그 가족들 비하하는 단어들 뭐 그런 단어들은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욕설이나 뭐 가족을 비하하는 그렇죠. 단어들. 너희 아빠, 뭐 너희 부모, 너희 동생, 너 뭐 그렇게 했냐, 뭐 이런 등등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썼을 때 상당히 사실은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족을 비하하는. 그러면 거의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한테 욕설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가족을 비하하거나 또 가족이 이 사람을 또 비하하거나 등등의 고부 갈등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장서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거든요.
싸움은 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갈등보다 더 나쁜 것들이 욕설이나 비하 이걸로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다투는데 그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뭔데 하는데 네가 뭔데의 그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어 선택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너가 엄마가 잘못했지. 예를 들어서 너희 아빠 뭐 이런 단어 뭐 너희 아빠 너희 엄마 이러면서 상황이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부관계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아니고 부부 싸움에 간단한 어떤 갈등으로 끝날 아니면 어차피 또 그렇게 갈등해가지고 좋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라면. 근데 그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다른 어떤 단어나 어떤 욕설 때문에 아니면 조롱 비하 때문에 좀 안 좋은 관계로 치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핵심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싸웠을 때 그 싸움의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렇죠. 너가 뭔데, 예. 너가 먼저 그랬잖아. 약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예. 건강한 관계는 이제 힘들 수 아주 있다. 힘듭니다. 그래서 싸울 그 자신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저는 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 단어 이 지금 필요한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단어를 상대는 지배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 주변에서 뭐 부부싸움 이렇게 보면은 네가 뭔데 예. 여기서부터 실제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사면 보면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네. 싸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했던 단어나 용어 이런 것들이 더 큰 갈등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똑같은 생각하세요? 것 같아요. 사실은 서로 막 엄청 애정을 갖고 이렇게 있는 뭐 그런 부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주 굳건한 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끈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 지그시 이제 노부부인데 손잡고 가고 뭐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거가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닌데 바라만 봐도 알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믿음 같은 게 그런 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끈들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장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 싶으면 자기가 그런 기술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어제 시장에 갔어. 그러면 시장에 갔어. 내가 어제 누구 호수기를 만났어. 호수기를 만났구나.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소통의 방법이 조금,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예, 본인이 잘 되면 굳이 이런 방법 안 써도 되죠. 얘기 들어주고 필요한 답변해주고 등등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어떤 배우자 파트너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라면 오히려 반복하고 반어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가고 소통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부부 관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유지되면서 가정 생활을 유지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금가기 시작하면서 이혼이나 파탄으로 많이 가거든요.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나 신뢰에 기반한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가장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